어디서도 볼 수 없는 조합으로 진행되는 4주간의 AI 특강 시리즈 지혜의 밤에서 만나보세요. 오늘 아침 개장사항 함께 챙겨주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단독 진행으로 꽤 찼습니다. 우리 박 부장님도 아침에 같이 합류하시면 어떡해요? 우리끼리 할까요? 아, 예, 뭐 저야 아침 이 시간 불러주시면 더 좋죠. 왜 아침 시간이 더 좋으세요? 아, 이제 낮에는 또 이제 탐방도 가고 법인이나 이런 쪽에 관련된 이슈들을 직접 가서 이제 제가 미팅도 많이 또 해야 돼서 뭐 그렇다고 해도 뭐 마감 시황도 굉장히 또 중요하죠. 예. 실제로 또 그 시간을 많이 기다리시는 분도 계셔서 저는 뭐 너무 감사한데 과연 이제 제가 마감 시황을 그만두면 이제 어느 분이 또 그 시간을 커버하실지 그 부분도 아닌데? 네. 지금도 하고 저녁도 하셔야죠. 아, 아침 저녁으로요? 그럼 용산 이사님 어떻게 합니까? 예, 우리 사람 없을 때는 우리끼리 하는 겁니다. 아, 예, 이제 아침 개장사항 됐는데 지금 개장사항 좀 챙겨볼까요? 네. 뭐 시장에 대한 호가가 이제 지금 들어오고 있죠. 지금 이제 9시 이제 들어오면서 슬슬 시작되고 있는데요. 예. 글쎄요, 뭐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는 시장 흐름에서는 삼성전자가 뭐 약보합 정도, 하이닉스는 강보합 정도 시작이 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특별하게 뭐 눈에 튀는 섹터가 그렇게 보이는 건 없습니다만 자동차가 역시 강하네요. 어제부터 세네요. 네, 24조 원 정도의 이제 투자 관련된 이슈가 어제 나왔었고요. 예. 자동차 관련해서 일단 전기차 관련된 부분에 24조 원 투자가 나왔기 때문에 예. 일단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가장 눌렸던 쪽이기 맞아요. 때문에 예. 너무 못 가는 섹터라고 생각했지만은 실제 좀 공격적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더군다나 지금 그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출하량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판매량 관련해서는 이제 10% 정도 증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예. 물량을 많이 만들어서 이제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의 출하량 증가 대비 도매 판매가 이제 올해는 이제 좀 적게 되는. 그러니까 출하가 그만큼 더 많이 나오는 해기 때문에 예. 과거처럼 이제 출하가 좀 적고 이렇게 물건을 좀 비싼 SUV나 비싼 프리미엄 차를 많이 팔아서 실적이 좋은 것보다는 올해부터는 이제 물량을 많이 내는 그런 쪽으로 간다는 포커스에서는 오히려 지금 이제 부품주를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성차도 뭐 이번 1분기 실적이 현대기아 합산 한 4조 8천억 정도 영업이익이니까 예. 분기 기준으로 본다면은 엄청난 아마 실적이 나올 걸로 보이는데 물론 이제 완성차도 좋지만 실제 포커스는 최근에 1, 2년 정도 사이에 완성차들이 이제 물량을 상당히 좀 어렵게 냈다. 반도체라든지 이런 그렇죠. 공급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어렵지만 최근 들어서는 올해부터는 이제 물량을 굉장히 많이 내면서 도매 판매량보다 물건 출하량이 훨씬 더 많아지는 구간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부품차들에 대한 수혜가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삼성증권에서 오늘 리포트도 결국은 이제 관련된 기아의 PBV 공장 착공 관련된 소식을 전하면서 결국 관련된 수혜주로서는 현대모비스나 현대오토에버, SL, 성우하이텍 등에 관심을 가지자는 리포트가 아침에도 나왔습니다만 그 외에도 뭐 SK증권도 관련해서 뭐 EV의 진심인 현대차그룹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뭐 다울투자증권에서도 일단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역시 완성차 포함 관련된 부품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어제도 제가 좀 그 마감 시황에 말씀드렸지만 타이어 쪽도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어제 이제 뭐 넥센 타이어도 이야기 나왔고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도 오늘 아침에 리포트가 또 나왔는데 물류비가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량 증가 어떤 포인트보다는 타이어 쪽은 물류비에 대한 감소폭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물류비는 왜 주나요? 뭐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이제 상해 컨테이너 지수라든지 이런 데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작년에 많이 떨어졌더군요. 그렇죠. 그래서 물류비 부담이 굉장히 컸던 쪽이 이제 굉장히 많이 완화되고 거기에 따른 이익이 이제 가시화된다는 점에서는 타이어 섹터도 상당히 같이 좀 따라가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한타는 불났었죠. 네, 그렇습니다. 불났고 또 뭐 대주주 또 별로 안 좋은 얘기도 있었고 굉장히 악재가 많았었어요. 예. 뭐 한타 안 좋은 감정이 있어요. 아니요, 뉴스가 안 좋은 뉴스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사업하는 사람도 불나면 이렇게 나쁜 거 아니라는 얘기를 옛날부터 한다고. 그래요? 이제 불나면은 되게 흥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죠. 옛날 얘기긴 한데. 근데 네네. 한타 공장 불나니까 협력업체 직원들 엄청 해고했다 그러더라고요. 어허. 그러니까 공장 짓는 동안은 또 일을 못 하니까 네. 그런 일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물류비 얘기하시는 거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LG전자도 이번에 이익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것도 그 해운 운임 떨어져가지고 그랬던 게 굉장히 컸다고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네, 뭐 역시 너무 급하게 올랐던 뭐 물류비기 때문에 그게 네. 이제 사실 이익을 좀 굉장히 갉아먹은 뭐 부분이라 볼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이 정상화된다면 기업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어닝이 올라오는 뭐 요소가 될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사실은 잘 팔아야 되겠죠. 잘 팔고 물류비가 빠지는 게 제일 좋은데 그쵸. 뭐 판매는 안 되는데 물류비만 빠져서 이익이 개선된다. 이거는 조금 약간 근거는 주가에 대한 근거는 좀 약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시장을 봤을 때는 뭐 역시 자동차 섹터, 뭐 전기차 충전소라든지 자동차 대표주, 뭐 관련된 자동차 부품 이쪽이 지금 아침부터 굉장히 강합니다. 역시 이제 자동차 대표주도 뭐 현대차, 뭐 위아, 한원 시스템, 만도 등등을 포함한 이야기들이 올라오고 있고 지금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도 4% 이상 와. 올라오면서 지금 자동차 섹터에 대한 전반적인 완성차 앤드 전기차 충전소 충전기 앤드 부품주 뭐 이렇게까지 다 좋고 타이어까지 좋다 이렇게 보이네요. 타이어 좋네요 정말. 네. 타이어 좋은 거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이제 무거웠던 섹터가 역시 자동차였기 때문에 어닝이 좋다 해도 주가가 못 갔던 그런 답답한 아니 섹터였지만. 실제로 2023년 1월부터 3월 초까지 한타 잘 갔어요. 잘 가다가 쭉 조정받다가 악재들이 좀 터져서 그렇지 비교적 괜찮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었다. 사실. 뭐 그런 부분들 있고요. 또 뭐 눈에 띄는 섹터나 뭐 종목은 또 어떤 게 있나요? 네. 그 외에도 지금 뭐 관심 섹터 중에서는 역시 이제 최근에 제약바이오들이 좀 움직임이 확실히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 최근에 그 기술 수출 이전 관련된 부분들이 한 8건이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알테오젠을 포함한 몇 개 또 네. 기술 이전들이 꽤 나왔고요. 알테오젠도 꽤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뜸했던 기술 이전 관련된 이슈가 또 나오기도 시작했고요. 그 외에도 글로벌 빅파마들이 주가들이 바닥권에서 확실히 좀 반등이 나온다. 존슨앤존스 같은 경우도 일부 이제 불확실성 해소되면서 올라온 부분이 있고, 뭐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조금 좋은 이야기도 들리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기술 이전 관련된 소식이 모멘텀으로 작용되고 있고요. 전체 그 시장의 시가총액 대비 제약바이오 헬스케어의 시가총액이 바닥권을 어느 정도 찍고 있었다. 그래서 기관이나 외국인들 빈집이 있었고, 그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기관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사왔습니다. 전파적인 포지션을 많이 올려왔는데 외국인들이 쭉 이제 빠지다가 최근에 쇼커브가 또 들어오면서 주가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외국인 수요까지 좀 따라오는 모습이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뭐 셀트리온 그룹주라든지 그다음에 한미약품 그룹주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뭐 일부 이제 뭐 또 개별 모멘텀을 가졌던 종목들이 주가들이 좀 움직임들이 확실히 보이는 국면이고요. 물론 이제 아주 중소형 제약사 뭐 바이오 헬스케어 중에서는 일부 이제 뭐 논란이 좀 있죠. 뭐 적자가 크고 R&D만 집중하다가 이제 수익이 안 나는 그런 종목들은 약간의 이제 부침이 있지만 대형사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사들 포함한 쪽은 뭐 최근에 유한양행도 뭐 계속 리포트가 또 나오고 시작하면서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이제 뭐 3사 합병에 대한 이슈가 또 모멘텀으로 될 수 있고 서정진 회장이 또 복귀하면서 다소 좀 뭔가 새로운 걸 좀 시장에 제시하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또 뭐 휴미라 뭐 바이오시빌러 관련된 이슈도 나오니까 모멘텀 작용되고 있고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지금 1분기 실적부터 좀 다소 아마 좀 올라가는 모습이 실적이 좀 좋아질 거다는 이야기들이 꽤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무겁지만 주가가 슬슬슬 이제 바닥에서 좀 탈피를 합니다.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얕아서 좀 슬로우하긴 하지만 이게 저희 이제 바이오 섹터 애널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렇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바이오가 계약했던 물량이 과거에는 한 3개월 정도 후에 이제 인도될 수 있는 물량 계약이 있었는데 최근 계약한 뭐 어떤 계약의 어떤 상황이 한 5개월, 6개월 정도 조금 리드 타임이 좀 걸리는 물량 계약을 했대요. 줄 세운다. 네, 뭐 아니 뭐 그것보다는 이제 그 계약 성격이 좀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1분기에 좀 반영돼야 될 걸로 생각했던 게 약간 뒤로 좀 미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게 계약의 어떤 환경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1분기가 뭐 굉장히 나쁜 실적은 아니지만 약간 슬로우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2, 3분기 넘어가면 실적이 이제 바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결국 하반기로 가면서 좋아진다는 개념으로서는 주가가 반등이 나올 걸로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이슈들은 역시나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일부 이제 대형사 중심으로 먼저 움직임도 있었고 종목들도 꽤 좋고요. 학회 같은 해서 뭐 AACR인가요? 뭐 학회 관련해서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14일부터 19일까지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미약품이 아마 7개 정도 이번에 뭐 관련된 이야기가 제일 많은 종목으로 이야기돼서 아마케 관련된 뉴스도 플로우로 좀 보셔야 될 걸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 갑자기 바이오주 얘기하니까 우리 임 작가님이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아이들의 그 코로나 주사 여기서 임 걱정을 해서 작가라 하면 이제 그 권 프로의 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글 쓰던 사람이 주식을 노바백스 주식을 2주를 샀습니다. 그래갖고 보니까 깔끔하게 마이너스 연봉으로 보니까 마이너스 84%. 다행이네 2주 사서. 아 바이오 참 쉽지 않아요. 네. 예, 또 눈여겨볼 만한 섹터는 또 어디가 있을까요? 네, 뭐 오늘은 또 이제 뭐 지주사들도 꽤 괜찮은 모습이고요. 지주사. 뭐 SK나 뭐 LG 등등 뭐 지주사들의 움직임이 그래도 좀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 저거 아니에요? 저 에코프로? 일본에 이토츠 사고 미쓰비시 더 샀다 하니까 아. 혹시 한국에 또 지주사들인데 대부분 상사 업무를 하는데 네,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그냥 짧게 말씀 좀 드릴까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지금 뭐 조선이나 그다음에 해운 업종들도 좀 올라오는데 글쎄요. 뭐 유가 부분이 이제 뭐 일부 감산이 이제 추가적으로 자발적 감산이 나오면서 유가가 좀 더 오를 거다. 일부 이제 해외 쪽에서는 한 $100 정도까지는 내년에 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네.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유가가 많이 오르기는 좀 만만치는 하지 않을 거라는 판단도 좀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우디가 감산을 하지만 일부 이제 지금 원유 생산국 중에 약간 소형국들이 예. 이게 뒤쪽에서 좀 증산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 뭐 이런 예, 게 예, 슬쩍슬쩍 올리고 예, 있던데. 올리고 있죠. 예.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 이제 이렇게 러시아산 아주 싼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인도나 중국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예. 그 시장이 이제 많이 이제 뺏겼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유를 판매하던 조금 작은 나라들이 약간 그 시장이 뺏기면서 굉장히 많이 이제 팔질 못하고 많이 또 이렇게 실제로 많이 내려왔나 봐요. 수출 물량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데 사우디나 이쪽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산시켜 주게 되면 본인들이 이제 팔 수 있는 시장을 다른 쪽으로 좀 돌리면서 기존에 못 팔았던 물량을 또 낸다는 쪽으로 가게 되다 보니까 아마 이제 의외로 이 유가 관련된 부분들이 꽤 많이 이제 감산 때문에 올라갈 거라 보는 포지션에 대해서는 조금 오히려 좀 보수적으로 경계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생각보다 이 감산 효과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올 것 같다는 이야기도 좀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조선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뭐 수주 모멘텀이나 그다음에 일부 BDI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물류 관련된 부분에서는 일단 BDI 쪽이 상승된 부분에서는 페네션이나 이런 관련된 뭐 리포트가 좀 서서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페네션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리포트도 나오고 있고 네. 조선이나 이런 쪽에 관련된 부분들도 일단은 상승 쪽으로 조금 가닥을 잡는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회사들은 조금 오늘은 어때요? 오늘은 조금 갈리는 것 같아요. 예, 뭐 변동성이 엄청 크네요. 네, 사실 이제 오늘 가장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LNF, 그러니까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오늘 에코프로가 하나증권에서 사실은 그 셀리포트의 아, 성격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김현수 위원. 예, 김현수 위원 비중 나왔습니다. 축소. 예, 네. 그래서 좀 이제 약간 부정적인 의견을 내긴 했는데요. 이게 좀이 시각에 따라 많은 논란이 사실은 밤사이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이게 SNS 상에서 이게 맞는 거냐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일견 보면은 그 내용 중에 이제 이노베이션이라는 자회사가 있어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예, 그 자회사 중에 리튬 만드는 네네. 회사. 예. 뭐 거기에 대한 뭐 평가 분석이 좀 약간 너무 이제 디스카운트를 한 거 아니냐. 평가 분석이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 이익 추정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계산이 좀 잘못된 것 같다는 의견들이 사실은 SNS상에서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뭐 이 매도 의견을 냈다 그래서 이제 그쪽을 공격하기 위한 건 아니고 이제 이 여러 가지 이제 뭐 에코프로 관련된 그룹을 보는 사람들의 이제 분석들이 대부분 보면 자회사에 대한 평가가 밸류에이션 작업이 조금 과도하게 좀 너무 디스카운트해서 좀 나온 것 같다는 의견들이 좀 꽤 많았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 리포트 영향 때문에 오늘 4% 정도 현재는 그 정도 빠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글쎄요 뭐 이렇게 뭐 에코프로 그룹은 내부적으로 또 내부 거래도 꽤 있거든요. 계열사 간의 거래도 있어서 일견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계열사에 대한 내부 거래, 그러니까 뭐 매출 거래를 할 수 있죠 서로가. 뭐 계열사끼리 이제 자회사나 계열화 돼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걸 좀 뺀 뭐 어떤 숫자가 아니냐, 뭐 그걸 반영하면 결국은 이걸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뭐 의견도 있고요. 또 어떤 부분에서 너무 이제 이노베이션 관련된 부분들을 가격을 지금 가격 대비 너무 낮은 가격으로 향후에 뭐 2027년 이후로 추정을 너무 낮은 가격으로 추정한 부분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어서 일단 오늘은 상당히 그에 대한 비유가 상당히 많이 엇갈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에코프로브엠은 좀 빠지고 에코프로는 그래도 오르네요. 에코프로가 많이 빠지고 빠지죠. 거꾸로. BM이 네, 오르고. 네, 네. 네. 그 그렇습니다. 매도 근데 리포트 뭐 저 하향 리포트가 뭐예요? 에코프로예요? 프로. 예, 에코프로는 이제 좀 하향 리포트가 나온 것 같고요. 의견은 리듀스니까 비중 축소 의견이니까 매도 의견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코프로 BM도 오늘 하이투자증권에서 사실은 그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해서 26만 5천 원으로 제시를 했는데
어제 에코프로 BM 종가가 26만 원이요? 29만 예 오늘 훨씬 넘는 지금 가격이거든요. 29만 7,500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제 종가가 29만 뭐 어느 정도 한 4,500원 정도 되나요? 뭐 네네네. 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목표 주가를 올려서 26만 5천 원 상향 조정을 했으니까 에코프로 BM은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하이투자증권의 의견은 매도 의견과 거의 비슷하죠. 의견은 홀드로 냈긴 했습니다만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해서 타겟 프라이스를 26만 5천 원을 냈기 때문에 전일 종가 대비해서는 거의 10% 가까이 싼 가격으로 목표 주가를 냈으니까 이 부분도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약간 부정적인 의견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막판에 이제 의견은 단기에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주가 조정이 좀 주의가 필요하다 의견은 내긴 냈는데요. 역시 이제 뭐 이게 에코프로 그룹주기 때문에 좀 되게 민감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코프로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오늘 결국 이제 하나증권 리포트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뭐 의견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나뉜다. 그래서 그렇죠. 이제 일부 자회사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너무 이제 디스카운트 돼서 조금 너무 싸게 됐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도 좀 잘못된 거 아니냐는 의견도 시장이 굉장히 팽배합니다. 팽배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오늘 움직임을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고요. 개인 투자단에서도 많이 엇갈리는 거 아니에요? 뭐 보니까. 네, 저희 그렇습니다. 그 지배구조 연구하시는 분들도 지금 되게 혼란스러워하고 계세요. 네. 여기가 워낙 그 많은 회사를 분할을 해놓고 이제 상장을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작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의 목소리를 좀 냈었는데 신규 자금이 많이 필요한 회사들이 좀 그렇게 자금 조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네. 주주들이 또 원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다 보니까 지배구조 하시는 분들도 조금은 좀 혼란스러워하고 계십니다. 네. 근데 이제 예. 어쨌든 주가가 단순히 많이 올랐다고 해서 팔아야 된다 논리는 그건 좀 저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장이 확실히 보이고 거기에 대한 밸류에이션 분석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월등하게 더 많은 성장성을 보여주면 사실 거기에 따라서 주가는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단순하게 뭐 많이 올라서 팔자 이 논리는 저도 좀 틀렸다 보는 거고요. PB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저희 고객들이 이제 2차 전지 뭐 매매를 또 하고 계시니까 그렇한데 이제 그 논리가 이제 어쨌든 뭔가 뭐 팔아야 된다 이야기했을 때는 또 그 논리가 좀 합당해야 되고요. 시장에서 충분히 인지될 수 있는 정도의 논리가 돼야 된다는 부분은 저희가 좀 봐야 되고 저도 이제 오늘 그 리포트만 보고는 조금 더 공부가 저 개인적으로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좀 이게 보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좀 더 저도 확인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외로 또 저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주가가 요새 좀 괜찮은데 여기도 엄청 무거운 주식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철강 그 전에 이제 포스코 퓨처엔 가서 강의를 할 때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원래 뭐 제가 좀 이게 뭐 포스코홀딩스 주가하고 중국의 열연철강 가격이 원래 똑같이 움직여요. 근데 여기서 벗어나려면 이 포스코 퓨처엠을 중심으로 해서 2차 전지 소재 쪽에서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좀 유의미하게 실적을 내줘야 예. 포스코 홀딩스가 그 중국 열연 철강 가격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좀 드렸는데 이게 워낙 이게 펀더멘탈이 괜찮은 회사다 보니까 좀 여기에 투자하시는데 부담을 좀 덜 느끼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7%가 넘게 올랐네요. 네. 코홀이? 네. 네. 이 무거운 주식이.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철강 관련해서도 어제 제가 마감 시황 때 말씀드렸지만 열연 가격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12월 이후로 네. 미국 쪽은 6번 이상 지금 가격 인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중국이 생각보다 기대치보다 좀 못 미치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네. 유럽 쪽과 특히 미국 쪽의 열연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가격도 올라간다는 점에서는 일단 그리고 어제 경제 지표가 중국 쪽에 나오면서 대규모 경기 부양 인프라 투자가 가능할 거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중국 쪽도 일단 좀 인프라 쪽이 좋아지면 철강 업황은 좀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철강 업황이 좀 좋아지는 분위기에서 포스코 홀딩스는 리튬과 관련된 가치 정산을 좀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치고 나가는 것 같고 더군다나 LG화학도 어제는 뭐 거의 급등세였지 않습니까? 역시 이제 LG화학도 2차 전지 가운데 다소 좀 디스카운트 돼 있다, 저평가 됐다 이야기들이 많았고요. 더군다나 LG 그룹사들이 수십 개라 되어 있는데 내재화 비율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러다 보면은 LG 화학이 그 내재화 비율이 올라가는 국면에서 굉장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국면이라 그 밸류에이션을 받아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LG 화학도 상당히 좀 좋은 환경으로 간다는 점에서는 오늘 어때요, LG화? 지금 현재는 보합선 정도 수준이지만 보합이네. 어제 장중에 10% 넘게 LG 화학도 오, 예. 어제 7% 그저께
5%. 네, 네, 그렇습니다. 이 대형주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평가들을 되게 받는 것 같아요. 네. LG화학이나 포스코홀딩스가 2차 전지주로서의 프리미엄이나 이런 어떤 밸류에이션을 약간 저평가 받는 것 같고, 본업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이제 2차 전지 쪽에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고, LG화학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좀 아직은 내재화 국면을 본다면, 그리고 가지고 있는 계열사의 뭐 지분 평가액을 보더라도 일단 좀 그걸 뭐 100% 반영하는 건 당연히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평가 부분은 조금 다소 박하게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도 아니 있습니다. LG화학을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데 LG화학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뭡니까? 엔솔을 갖고 있죠. LG 엔솔 주식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 네. 전혀 평가를 못 받고 있는 성격이 좀 있죠. 모회사가 자회사한테 납품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유리하겠네. 그죠. 근데 그리고서 내재화 품목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 하나하나 언제 좀 네. 실현되면서 내재화율이 높아질 거냐의 문제 좀 있는데 뭐 이런 그 종목 얘기해도 돼요. 그냥 오르는 거 얘기해드리는 건 상관없죠. 그 얘기 나온 김에 사마알미늄이라고 이거 알루미늄 박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여기에 최대주주가 일본 쪽이에요. 근데 이게 실제로 경영하시는 분 한국 분이고. 근데 여기가 올해 초에 도요타하고 LG엔솔이 주요 주주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급망이 쭉 딸려가요. 이게 셀 회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쭉 있는 그런 구조로 가다 보니까 사실 이런 것까지 예전에 그 꼼꼼하게 챙겨보시는 분들이 소수였다고 한다면은 요즘에는 점점 그 온기를 점점 작은 확산. 영역까지 확산을 해 네. 나가시는 게 아닌가 싶으네요. 자, 박 부장님 계속. 네. 예. 그리고 오히려 지금 좀 좋아지는 섹터는 이게 전기차 충전기 쪽을 또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충전기. 충전소. 충전기는 네. 시그넷이 잘하죠. 뭐, 예, 그렇죠. 뭐, 어쨌든 전기차 충전소, 충전기 관련주로 이야기되는 종목들이 꽤 대유 플러스를 포함해서 뭐 쭉쭉 있습니다. 뭐, 와이트 솔루션이라든지 뭐 일부 이제 휴맥스 홀딩스 등등이 포함이 있는데 오늘도 역시 모트렉스나 뭐 원익 P&E 이런 종목들도 급등세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지금 이제 전기차 충전소가 당연히 많아져야 되고 미국 쪽도 보면 한 77만 개 정도가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전기차 시장보다 한 8배에서 10배 정도 더 커져야 되는 시장이 당연히 맞고, 이 관련해서 이제 미국도 지금 이제 일부 이제 지금 규제에 관련된 안이 수요일 좀 오늘인가요? 아마 나올 걸로 보이는데, 그 IRA 법안보다 훨씬 더 이제 탄소 배출 관련된 규제인데, 그게 적용되면은 이 전기차 정도의 어떤 신차 가운데 전기차 비중을 67%까지 미국은 올려야 되는, 그러니까 IRA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어떤 OEM, 글로벌 OEM 자동차 회사들이 한 50% 정도 수준까지 맞춰놨던 30년도의 목표치를 훨씬 더 올려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기준은 2032년까지 67%니까 조금 갭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목표치를 더 많이 올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걸맞는 전기차 충전기 시장이 이제 성장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제 일구어지면서 부품주라고 보기엔 좀 그렇지만 2차 전지 충전소나 충전기 관련된 주식들도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성장성에 베팅하는 부분들이 역시나 나타나는 것들이 있다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아지고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건설기계 쪽도 상당히 좋거든요. 지금 뭐 건설기계 쪽이 역시나 진성TC를 포함한 현대, 두산인프라코어 등등을 포함한 두산밥켓 뭐 이런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중국 쪽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관련된 이야기가 어제 외신에서 나왔고, 어제 경제지표가 나오면서 이제 다소 이게 빨리 이제 이런 인프라 투자가 안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엄청난 숫자가 어제 외신에서 제시가 됐거든요. 제 기억으로 2,000조가 넘는 돈이 풀려야 된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프라 투자에서. 그러면 굉장히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이제 건설기계 쪽도 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야, 오늘 무거운 친구들도 잘 가고 가벼운 친구들은 더 잘 가고. 현대차 그룹의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이 세 개 중에는 어떤 게 제일 좋아요 보여요? 그래서 뭐 완성차는 뭐 실적은 뭐 엄청나게 좋겠죠. 엄청나게 좋은데 이게 내연기관만 잘 팔아갖고 좋은 거는 사실 밸류를 좀 업되기가 쉽진 않아 보입니다. 현재 포커스는 2차 전지 또는 이제 그 전기차를 얼마나 잘 팔아서 그쪽에 MS가 올라오냐를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현대기아가 전기차 매출로 MS가 올라오게 된다면, 그쪽과 관련된 부분들이 올라오는 게 눈에 보인다면 아마 멀티플 상향이 충분히 될 걸로 보이거든요. 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차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뭐 섹터 관련해가지고 24조를 투자하겠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다면 결국은 캐파, 그리고 아까 PBV 공장 이야기하면서 예. 결국은 이제 뭔가를 캐파를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부품이라든지 이런 쪽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뭐 모비스나 위아나 만도 이런 쪽에 대한 이슈가 계속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부품단에 대한 이슈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삼성증권의 리포트가 저도 좀 일견 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 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뭐 현대기아가 뭐 반도체 부품
조달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100대를 이제 생산하던 거를 90대로 생산해서 팔았지만 SUV나 아니면 제네시스 라인업과 같은 비싼 차종을 많이 팔면서 매출 볼륨 성장과 믹스 개선에 대한 영업이익 개선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실적은 좋았죠. 근데 부품사들은 그때 당시에는 맞아요. 100대 팔던 시장이 90대로 떨어지니까 부품이 안 좋네. 부품사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뭐 적자가 나오고 안 좋았죠. 근데 올해부터는 이게 물량 볼륨 증가로 계속 가는 분위기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볼륨 증가로 가게 되면 결국은 완성차도 잘 팔면 좋아지긴 하겠지만은 그와 관련된 볼륨 증가를 하기 위한 뭐 캐펙스 공장 뭐 증설이라든지 아니면 부품사들의 동반 성장과 관련된 부분에서 확실히 이제 그 턴은 부품사 쪽의 방점이 좀 더 저는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뭐 현대기아도 물론 좋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지금은 포커싱을 좀 물량 증가에 대한 어떤 포커싱을 가지고 부품사 쪽에 조금 더 어떤 포커싱을 맞추는 게 뭐 주식 수익률 측면에서는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네.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네요. 예. 네, 뭐 흐름들이 쭉 그렇게 가고 있는 분위기고요. 뭐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뭐 헬스케어 쪽도 셀트리온 그룹주도 꽤 괜찮은 모습을 아침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이야기가 오늘은 제가 지금 이야기를 따로 못 봤는데요. 그 현대차, 기아차의 어제 24조 원 전기차 투자 관련된 그 공식 발표문 중에 보면은 그 로봇 관련된 내재화를 99% 하겠다. 예.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차의 그 라인에 관련해서 네. 자율 관련된 로봇 관련된 부분들을 내재화 99%까지 올리겠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뭐 이야기가 나온 것이 SBB 테크라든지 그다음에 어디죠? 그 SPG 뭐 이런 종목들이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그 현대차 그룹도 이제 공장 자동화를 통해서 그쪽에 이제 로봇 관련된 내재화를 99%까지 올리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제 SBB 테크나 SPG 같은 종목들이 주가들이 움직였어요. 근데 실제 제가 SPG도 탐방을 하고 이제 제가 확인해 본 결과 SPG 같은 경우는 현대차 그룹 내 생산 라인에 감속기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번에 2분기인가요? 들어갑니다. 그쵸.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또 현대차 그룹이 최근에 이제 뭐 현대차가 그 감속기 회사에 관련된 지분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그 회사가 SBB 테크가 될 거냐, SPG가 될 거냐 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회사가 될 거냐 말들이 많았는데 일단은 그 지분 투자 대상으로 언급됐던 종목들이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내재화 부분도 얘기가 되면서 뭐 관련된 그러면 현대차 그룹이 공격적으로 내재화 관련해서 로봇화 이야기를 99%까지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와 관련된 종목도 좋아질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SPG나 뭐 SPB 테크 이런 종목들이 주가들이 이제 어제부터도 이제 관심들이 있었고요. 오늘도 지금 움직임들이 일단 긍정적인 움직임도 나온다는 점도 조금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위아가 16%가 또 올랐던 거네요. 그 위아가 현대차 공장 쪽에 깔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도 로봇 한다고 또 그런 얘기들도 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형이 제일 퍼포먼스가 안 좋구나. 몰라도 큰 형이 그죠? 그래 돈 쓴다는 데가 제일 덜 나오죠. 그래서 이제 완성차는 항상 그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데 과연 대기 수요가 그만큼 유지가 될 건가? 살려고 그랬다가 이제 뭐 금리도 높고 하다 보니까 캐피탈 관련된 금리가 높으면 다소 좀 포기를 하게 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이제 예전에는 워낙 반도체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물건을 너무 늦게 받으니까 그래서 내가 A 모델에다가 이제 예약을 줄을 했다가 설었다가. B, C 모델도 예약을 다 해놓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먼저 나온 거 받겠다 이러다가 뭐 하나가 나오니까 BC를 그냥 취소하는 그런 약간의 가수요 부분도 좀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글쎄요 뭐 실질적으로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죠. 하반기에 수요가 어떻게 될 건지. 근데 아직까지는 수요가 좀 탄탄하다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제 완성차도 좀 그래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역대급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또 이제 맨날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역대급 실적 나오면 피크아웃 이야기 맨날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가는 오른 게 없는데 맨날 실적 피크아웃 이야기를 하니까 또 누릅니다. 네, 그래서 포커싱은 약간 그런 쪽의 포커싱보다는 오히려 일단 어쨌든 대규모 투자를 하게 되면 캐펙스 공장 그다음에 부품사 이런 것들에 대한 포커싱이 좀 더 맞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풍산 이런 건 왜 올라요? 풍산은 이제 구리 관련된 이슈가 있는 거죠. 뭐 철강도 좋지만 최근에 이제 구리 수요는 상당히 좋아집니다. 근데 이제 구리가 보통 경기에 대한 뭐 선반영 지표로 계속 말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전기차 쪽에 들어가는 구리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구리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가격에 대한 전가가 충분히 올라간다는 부분에서는 풍산도 이야기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 구리의 적정 재고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리를 제일 많이 이제
이렇게 양산하게 되는 어떤 남미 국가들의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최근에 재고량을 그렇게 많이 공격적으로 늘리지 못하는 환경 때문에 재고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는 구간에 구리 수요가 굉장히 많이 폭증한다. 이런 부분에서는 구리 가격이 좀 더 위쪽으로 견인하지 않겠나. 이런 네. 부분에서 이제 풍산이나 이런 종목들이 영향을 긍정적으로 받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거는 뭐 굳이 할 얘기는 아닌데 그냥 보고 있다 갑자기 풍산 얘기를 하시니까 그 한국에서 좀 총알을 좀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토에서 좀 얘기가 나왔었어요. 네. 근데 한국 그 풍산이 네. 총알 되게 잘 만들거든요. 전 세계 총알의 정말 핵심적인 갑자기 근데 무섭다. 그게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냐면은 그 바이든 대통령 정부가 이제 총기 소지 관련된 부분들을 네. 약간 좀 못하게 막는다는 이야기들이 돌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못하게 막기 전에 총하고 그다음에 총알을 미리 미국 시장에서 비축하는 그런 움직임. 뭐 이것 때문에 이제 풍산이 총알을 만들어서 미국 쪽에 수출량이 많아진다. 뭐 이런 이야기도 사실 논리가 있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 근데 최근에 네네. 그 나토에서 이걸 공식적으로 했던 얘기예요. 이게 그 한국의 풍산이라고 얘기하진 않았는데 나토 사무총장이 이제 그 뭐 한국의 무기 탄약 생산 확대에 대한 얘기를 좀 했거든요. 한국이 탄약 생산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뭐 이거 입장을 밝힌 것을 환영한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썼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탄약 생산 만드는 데들이 이제 총알 이런 거는 또 있어서 그런 것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여튼 풍산그룹의 류진 회장이죠. 류자를 쓰시는데 유자 말고. 네, 하여튼 류. 우리나라 대표적인 미국 통이시죠. 그렇죠. 미국 통. 예. 예. 그런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가 좀 무서워하는 그 총기 협회랑도 굉장히 친하시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니 외교하실 때 그쪽으로 해서 쫙 그 우리가 우리 한국 정부가 좀 루트를 찾기 어려움을 겪을 때 이 풍산그룹에서 조금 움직여서 해주시기도 하죠. 그 지난주에 마감된 그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죠? 마스터즈 있잖아요. 아 예. 네, 마스터즈 직관을 하려면 이분을 통해야 된다는 정도로 일가견이 또 있으시죠. 점점 김프로님이나 제가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 보니까 끝낼 때가 더 뭐 말씀하실 거 있어요? 네, 뭐 잠깐 이제 뭐 IT 부품이 좀 빠지는데요. 간단하게만 어제 이제 저녁 타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PC 관련된 부분에서 네. 애플이 이제 1분기 PC 출하량이 40% 이상 빠졌고 아 맞아요. 글로벌리 지금 PC 출하량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아수스라든지 휴레패커드 등등을 포함한 이쪽이 30% 정도까지 빠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이제 IT 부품에 대한 좀 우려가 좀 있는 상태여서 오늘 같은 경우도 좀 PC, 그러니까 IT 부품과 관련된 부분들이 애플을 포함한 글로벌 PC 출하량의 감소세 이 영향도 IT 부품주에 대한 오늘 조정세가 조금 나오는 이유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박 부장님하고 좀 오르는 주식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의외로 코스닥은 지금 좀 빠지고 있어요. 0.29% 정도. 그래서 와 이게 확실히 대세로 방향을 갖고 있지 못하고 이게 혼조하면서 슬슬슬슬 올라가는 뭐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네. 오늘 장도 좀 다들 수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네.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